자, 오늘도 민주당이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5번째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지금 이 시각 장면입니다. 명동역으로 지금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지금 광화문에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모임을 한 다음에 주명동 쪽으로 행진을 할 것으로 지금 전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김영주 의원께서 보시기에 지금 광화문 장면입니다만 그 전에 네 번에 있었던 집회와 뭐 화면으로 보기에는 크게 확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떤 상황이 좀 바뀐 게 있는지 좀 확인해 주세요. 글쎄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난번처럼 파란색 옷을 입지 마라, 당기를 갖고 가지 마라 이제 그런 부분인데 네. 조금 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더 인위적이거나 또 정당이 주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점차 줄여 나가서 예. 일반인들이 많이 참여한다는 느낌을 가고 특히 이제 명동으로 간다는 것은 명동에 일반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예. 대해서 계속적으로 민주당의 집회가 별로 인파가 없다, 사람이 없다라고 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좀 증명해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집회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집회는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무죄 선고 이후에 열리는 첫 집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어떤 모양새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집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참석은 했지만 별도 연설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별도 연설을 하지 않고 지금 집회는 열리고 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보는 게 좋을까요, 우리 호 대변인? 지난번 집회 때 이제 그 경찰 추산으로 9천 명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은 아예 이제 자체 추산조차 이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점점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도 알고 있다라는 얘기일 예. 것이고 여론조사를 봐도 이재명 대표의 선거 전이나 후나 당 지지율은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묻지마 지지를 하는 그 지지층들은 네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대로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 그 더 이상 확장은 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것이 이제 집회의 모습으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거기서 연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뭔가 한다든지 이렇게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이게 확장되지 않는다라고 네. 이제 자체적으로 전술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이 장면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얼굴이 보이니까 지금 이 시각 현재 장면입니다. 모임에 참석을 했고 지금 저렇게 집회에 참석을 했고 단상에 올라서 연설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표정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글쎄 표정 가지고 내용을 이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참석을 했고 별도의 연설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설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모임의 규모 또는 반응, 시민들의 반응 이런 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지난주와 크게 이렇게 봤었을 때는 지금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지난주와는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싶은 것은 희망하는 것은 예. 어찌 보면 시민 주도 집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예. 이것을 계속 옷을 파란색 옷을 입냐 안 입냐는 솔직히 저는 그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참여할 만하면 충분히 저는 참여를 할 것인데 네. 지금의 어떤 그 민주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제까지 어떤 탄핵을 강행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어떤 집회가 더욱더 커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들고요. 네네. 민주당을 많이 또 지지하고 이재명 대표를 또 지지하시는 분들은 또 여기에 참여를 해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과 관련해가지고 계속 어떤 주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빠르게 움직이면서 카메라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시민들과 함께 하고 싶다면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가는 곳을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명동으로 시민들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 뒤에서 본인은 따라가는 게 좋겠다 해서 그 행진을 지금 명동 쪽으로 광화문에서 명동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지금 이 시각 광화문의 모습을 직접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민주당 다음 달 10일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재표구를 앞두고 장외 여론전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총력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외 동력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어질지는 그거는 우리 윤 위원장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본인의 사법적 리스크가 사실 경감됐다고 보질 않거든요. 항소심이 남아 있고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번에 1심에서 그 위증교사 사건이요. 1심에서
집행유예 2년 이하로 나오게 되면 네. 그리고 항소를 양측에서 안 하게 되면 오히려 피선거권 박탈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내년 2026년도 12월경에 피선권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직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무죄가 나옴으로써 근데 무죄인데 이게 수긍이 가지 않는 무죄다. 그러면 예. 항소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게 됐고 네네. 그렇다면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그대로 현존하고 있다. 아. 이렇게 아마 판단하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선을 좀 빨리 치러야 되는 거고 대선을 빨리 치르려고 그러면 국민적 탄핵에 대해서 국민적 어떤 의식이 좀 올라와야 되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 눈살을 눈을 굴리는 중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눈살을 만들 때 보면 조그맣게 눈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굴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탄핵에 대한 여론 조성을 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이고 네. 그 탄핵을 위한 여론 조성이 설사 실패한다 하더라도 본인은 당내 입지가 계속 강화되는 측면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 그다음에 이제 본인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크기 때문에 사법적 리스크를 해칭하는 데 도움이 되죠. 아. 판사의 판단이나 예. 검사의 혹시나 추가 기소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한테는 유리하기만 한 집회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기만 하는 집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조 의원께는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저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동력을 얻을 수 있느냐, 더 많은 동력을 얻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동력을 얻으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이 동력을 얻기 어려운 부분은 이 집회의 시작을 이미 작년부터 진보적 시민단체가 주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촛불 집회는 시민들이 모이면서 그야말로 유모차를 끌고 와도 아무 이상 없는 그런 예. 어떤 자발적 시민 모임으로 출발한 것이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진보적 단체가 이미 그냥 기획해서 연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아예 처음부터 뭐 정권 1, 2년 채 벌써 현 정권 퇴진 운동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게 과거처럼 뭐 반사 이익으로 윤 대통령이 잘못했기 때문에 민주당 오고 가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실제로 그렇게 촛불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정권이 어떤 우리에게 이로운 일을 했는가에 대한 예. 문제가 또 가만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실제적으로 민주당이 잘한다 못한다 이전에 많은 시민들이 봤을 때 그렇게 힘들게 겨울에 촛불로 만든 정권이 과연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집권을 했는가에 대한 반성, 즉 예. 문재인 정권의 실패에 대한 반추가 여기 이 안에 숨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정도에 대한 반성을 민주당이 함께하고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또 하나의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 있지 않습니까? 마치 예. 이것이 방탄 집회처럼 보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더 그 곁으로 가기 힘든 거예요, 심리적으로. 예. 그것을 완전히 해빙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모습을 지금 계속 보시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어제 이 예결위에서 감액만 반영된 2025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야당 단독 처리 사상 초유의 일인데 특히 특활비 전액 삭감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의 입장부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예산을 어떻게 국회가 그런 역할을, 그런 책임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저희 민주당도 진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대표 분풀이를 위해서 일방적인 특정 업무 경비 삭감, 특활비 삭감 들으세요. 예. 이렇게 하면 뭐 속이 시원하십니까? 이재명 대표님 분풀이 다 하셨습니까? 호 대변인께서 얘기하시는 그 보복성 감액이라는 얘기가 국민의힘 이야기지 않습니까? 좀 정리를 해서 얘기해 주세요.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결단하셨다고 하는데 똑같은 일을 왜 그러면 문재인 정부 5년 때는 그 뼈를 깎는 그런 그 고민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특활비는 그때부터 있었던 문제인 것인데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그 감액한 내용들을 보면서 네. 국가와 국민에 대한 관심은 1도 없구나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첫째는 특활비, 특경비 이런 것은 범죄자 잡는 수사기관들, 검찰과 경찰이 쓰는 돈이고 예. 특활비는 뭐 논쟁의 여지가 있다 치더라도요. 네. 특경비는 이분들이 야근하고 그러면서 밥도 사 먹고 영수증 다 처리하고 그런 겁니다. 예. 이런 것까지 깎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다 깎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그러지 않아도 누가 야근을 하겠느냐 이런데 네네네. 검찰과 경찰이 야근하지 않고 그러면 지금 딥페이크라든가 예. 뭐 이런 마약 수사 이런 것들까지 다 위축이 되는 거고 민생에 대한 네. 어떤 그 치안 이런 거 다 위축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피해를 다 국민들한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의료 문제 이렇게 심각한데 전공의 지원 예산 거의 1,000억 원을 그냥 깎았습니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 ODA 예산도 절반을 깎았습니다. 예. 이건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좀 더 기여하고 선진국이 되기 위한 예산인데요. 예.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거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20년째 지금 계속 동해가스전 탐사해왔던 것이고 예.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보다 가장 지금 그 탐사 시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추 결과 그 탐사 결과가 나왔는데 마치 그 가장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아브레이유라는 사람이 한 것을 사기꾼인 것처럼 몰아붙이면서 이 예산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 이게 누구를 위해서 좋은 일입니까? 윤석열 정부한테 좋습니까? 석유가 나오면? 예. 대한민국의 우리 미래 세대한테 좋은 일 아닙니까? 이런 거 다 깎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정말 그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한 관심은 정말 없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상황에서 일단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2일 월요일까지입니다.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기는 합니다만 민주당 역시 감행 예산을 강행하면서 이재명 대표 지역 화폐 예산안 등 이런 것들 또 민생 예산 중 일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죠. 이게 어떻게 협상을 통해서 이게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지금 이 이제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은 2일날 통과되는 건 무망한 어렵고, 일이고요. 예. 조금 보통 이제 10일이나 한 2주 정도의 룸을 가지고 예. 아마 이제 양당 수석 부대표나 이렇게 양당 간에 정책 여당 간에 예결위 혹은 간사들 간에 예. 논의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걸 네네. 통해서 뭐 이재명 대표의 지역화폐 예산이라든지 또 결과적으로는 뭐 특갈비와 관련된 일정 정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 여당이 강조하는 예산에 대한 어떤 그 소위 조정 대수 조정 소위 통해서 예. 마지막 이렇게 막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설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이제 협상을 통해서라도 좀 어떻게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까? 네, 이게 조금씩 최종 결론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산 예. 소위에서 일단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저는 아직 시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여야가 예. 아까 뭐 한동훈 대표가 지적하듯이 예를 들어서 여야가 합의한 민생 예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일단 그 민주당에서 이번 예산안에 대한 기조를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저는 한다고 한다면 네. 뭐 기존에 어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어떤 지역화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감정적으로 처리할 부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도 좀 협상을 통해서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약간 양태가 지난 전년도하고 달라요. 원래는 본회의에 올라온 뒤에 그랬거든요. 감액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예결위 통과하고 할 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 정부 약간 다른 것이고 그다음에 여야가 합의한 예산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지만 호남 고속철도 건설 예산 이런 거 다 합의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전공의 지원 사업 이런 것도 다 지금 삭감했단 말이죠. 예. 그다음에 원자료 수출 기반 조성 예산 이것도 다 삭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이 삭감한 것이 아니고 그냥 막 칼질을 한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성을 되찾아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에 본회의에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는 이제 그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가 좀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